관계는 삶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필요 조건인 관계는 늘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웃음 뒤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가 하면 표면적으로 붉어져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이처럼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00명이면 100가지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각자 자신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 갈등의 근원지를 찾기에 복잡하다. 자기 중심적으로 갈등을 해석하기에 최대 공약수를 추려내기가 쉽지 않다. 이 복잡다다한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일상에 던져진 화두일지 모른다. 사회 곳곳에는 다양한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해결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 많은 갈등 중에 젠더에 관해 다름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어떤 갈등이든 간에 임시 방편적으로 봉합해서는 안 된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구호처럼 원천적 근원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거진 갈등도 조기에 봉합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의 다름 또는 공감을 논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이다. 존 그레이는 2002년부터 부부관계 상담센터를 운영해 온 전문가로서 40여 년 동안 2만 5천여 명 커플과의 상담을 통해 남자와 여자의 생각하는 방식, 언어, 행동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갈등의 근원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차이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 다름의 다른 말은 다양성이다. 다양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시너지가 날 뿐 아니라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된다.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때,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다름의 의견을 존중할 때 수수께끼 같았던 언쟁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 남녀관계 바이블로 손꼽히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2021년에 리커버 에디션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인지할 때 불필요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서로의 차이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원인을 치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남자와 여자의 생각과 화법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한 사례를 보자. 남자는 문제가 발생하면 가급적 빠르게 해결하고 마무리하려고 한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긴다.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로 상황을 끝내려고 한다. 우리 주변에서, 아니 나를 비롯한 남자들이라면 모두 했을 법한 말이다. 아울러 인정과 허락의 중심을 두면서 여자에게 헌신과 희생을 강요한다. 여자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결론보다는 과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는다.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에 여자의 대답은 뭘 잘못했는데 이 한마디이다. 이 한마디에 여자의 깊은 속뜻이 내포되어 있다. 남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그 한마디보다 무엇을 잘못하였는지에 대한 공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어 속상해하는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작지만 아주 큰 차이다. 쉽게 좁혀질 것 같지만 상당한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다. 충분히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거리이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자. 장미 100송이를 한 번에 선물하는 것이 좋을까? 장미 한 송이를 100번 선물하는 것이 좋을까? 각자의 대답이 궁금해진다. 대부분 남자는 큰 거 한 방이지라고 장미 100송이를 한 번에 통 크게 선물하는 쪽에 서슴지 않고 한 표를 던질 것이다. 바로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과연 여자도 그 마음에 동의할까? 장미 한 송이를 100번 선물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장미 100송이를 선물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만 100송이 선물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나의 사랑을 확인했어라는 일회성으로 마무리하려는 남자의 마음에 큰 끌림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체 인구의 16% 이상이 고령자인 요즘의 TV에서는 가족 또는 부부의 일상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 3대가 함께 지냈던 때 가족 시절에서 이제는 부부만이 노후를 함께 지내는 생활 패턴으로 바뀌면서 관계에 대한 주제가 자주 등장한다. 여기에서 남편들로부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왜 여자들은 수십 년이 지난 과거의 아픈 상처를 계속 반복해서 들춰내는지 잘 모르겠다고 푸념한다. 아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에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이 문제의 해결 열쇠는 존 그레이가 주장하는 문제 해결과 공감에 있다. 남자는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간주하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다. 반면에 여자는 그 과정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잊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공감해 주지 않은 남자의 야속함이 마음의 한켠에 오랜 시간 또아리를 틀고 있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발생하면 불쑥불쑥 옛 일이 떠오르면서 역사 드라마 작가로 등단하는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20년 결혼 생활하면 20분짜리 드라마가 30년을 살았다면 30분짜리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우리의 일상이다. 21세기의 여성의 사회 진출은 자연스러움을 넘어 필연적이 되었다. 남자가 가족의 경제적 책임을 혼자 부담하기에는 사회적 구조가 너무 어렵다. 집값에서부터 자녀 교육비까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자의 사회적 진출이 단순히 경제적 원인에만 국한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인격 소유자이다. 사회적 진출은 보람과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자 자아 성취의 중요한 수단이다. 국가에서도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제도적으로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나 기업에서 여성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요성 정도도 매우 높아졌다. 사회적으로 성별에 의한 직업 영역이 허물어진 지도 꽤 오래되었다. 남자의 전용물로 여겨졌던 사관학교에 여자 사관생도가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는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의 인사관리 또한 진즉부터 변화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언론에서 성별 차별에 대한 기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변화를 넘어 혁신의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인사관리는 남자 중심을 떠나 동일한 구성원으로서 여자를 바라봐야 한다. 여자를 배려하거나 보호한다는 개념은 또 하나의 차별적 요소가 될 뿐 아니라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성과를 창출하는 동일한 조직원으로서 수평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해야 한다. 직무 기술서, 직무 역량, 경력 개발 등의 기본적으로 동등한 기회와 조건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다른 부분도 인정함과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사관리의 첫 단추로서 인적 자원 개발은 종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그렇게 실천하고 있겠지만 한번 짚어보려 한다. 산업별 특성에 따라 여자 구성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가 분명 있다. 전화 상담업, 카드업, 보험업, 항공업과 같은 산업에서는 여자 구성원 비중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조직의 기업 교육은 다른 산업과는 달라야 한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다른 산업 영역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리더십 교육을 예를 들어보자. 남자와 여자의 다름, 차이에 대한 총론적 접근에서부터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강론에 이르기까지 더 세밀하게 다루어야 한다. 범용적 리더십 강의가 아니라 맞춤형 강의가 필요하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비중 있게 설계해야 하는 부문이다. 바로 HR 더의 역할이다. 강사에게 이런 부분을 사전 요청해야 하고 내용에 담아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사가 운영하는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인 것이다. 이것이 자사의 경쟁력이자 차별화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종전과 달리 산업과 조직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콘텐츠를 찾아야 한다. 특히 경력 개발 과정에는 직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과정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대외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소비자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시장 논리와 유사하다. 그런 의미에서 HR 더의 중요성은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 되었다. 전문성도 예전보다 한층 더 요구되는 영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 역량을 필요로 한다. 세대 간, 성별 간, 개인 간 불필요한 갈등은 제거 대상이다. 본질적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바로 공감이자 문제 해결 방법이다. 세대 간 갈등 해결도 중요하지만
성별 간 갈등 해결도 빼놓을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지구 인구의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이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이다. 범위를 좁히면 기업이 될 것이고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가족이 그 대상이다. 공감의 근원은 다름의 인정이다. 다름은 다양성을 넘어 조화로움이다. 사람과 사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방법 중 으뜸이 다름을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늘 곁에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상이 과연 재미있을까? 파피용이라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품이 이 질문에 답이 되리라 본다. 14만 4천 명이 파피용을 타고 1천여 년의 우주여행을 떠난다. 우주선에는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개별적 소유를 금하고 있다. 무소유이기에 빈부의 격차가 없다. 필요한 것은 우주선에 모두 비치되어 있기에 굳이 더 갖기 위해 범죄가 발생할 일이 없다. 이와 같은 편한 생활이 인간에게는 무력감과 지루함을 느끼게 만드는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재미있는 것에 목말라 하고 지구를 떠날 때 계획과 달리 범죄가 발생한다. 너무 맑은 물에 고기가 살 수 없듯 일상에는 자그마한 결점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 좋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약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미한 문제는 갖고 있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처럼 갈등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는 늘 우리 곁에 있다. 지금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시급성과 크기에 따라 수위 조절은 하겠지만 말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생한 문제에 대해 봉합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근원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유사한 갈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간다고 한다. 서울에서 기침하면 부산에서 감기 걸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스노우볼 현상 또한 같은 이치이다. 시작은 작은 눈덩이지만 내리막 끝에서 만나는 눈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진 눈 덩어리가 된다. 갈등은 조기에 수습해야 하고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 SNS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동시간대에 세계인이 동시에 볼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대단하다. 갈등의 진원지를 찾고 근원의 공감대를 기업 교육을 통해 구성원이 이해할 때 신명나는 일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회뿐 아니라 기업 내부에는 작은 갈등이 산재되어 있다. 갈등의 뿌리를 찾아 서로 공감하고 문제 해결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기이다. 변화의 속도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 문제가 누적되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의 다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때 일터로 향하는 내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이다.